멈춘 시장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시장이 지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은 가격이 아니라 추락이 멈추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지금 미국 주택시장은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집은 안 팔리고 바이어는 사라졌고 거래량은 바닥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무너졌던 시장에서 뜻밖의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가장 처참하게 무너졌던 오피스 시장에서 수요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반짝 회복일까요? 아니면 길었던 미국 부동산 침체가 드디어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오늘은 부동산 바닥의 선행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봐야 할 곳은 오피스 시장입니다. 코로나 이후 상업용 부동산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무너진 곳이 바로 오피스였습니다.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은 사무실을 줄였고 세입자는 빠져나갔습니다. 공실은 늘고 건물 가격은 떨어졌는데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재융자마저 어려웠습니다. 근데 최근 여기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ANAR의 최근 상업용 부동산 보고서를 보면 2026년 2분기 미국 오피스의 연간 수요가 거의 4년간 이어진 점유 면적 감소를 끝내고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2025년 같은 시기에는 오피스 수요가 여전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기준 연간 순흡수 면적은 플러스 850만 스퀘어핏까지 올라왔습니다. 1년 전에는 마이너스 2710만 스퀘어핏이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마이너스 2710만에서 플러스 850만 스퀘어핏으로 방향이 뒤집힌 것입니다. 공실도 13.9%로 내려왔고 임대료 상승률도 1.3%로 개선됐습니다. 특히 클래스 A가 회복을 주도했고 클래스 B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분기 기준 플러스 순흡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오피스 시장이 살아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ANR 역시 이번 회복을 초기 단계이고 여전히 불균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회복됐다는 게 아닙니다. 악화가 멈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바닥에서는 항상 이런 변화가 먼저 나타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격이 뛰고 거래가 폭발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추락하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오피스가 돌아서기 시작했다고 해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전체가 동시에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살아나는 부동산과 계속 어려운 부동산이 더 확실하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리테일, 즉 쇼핑센터나 상가 같은 소매용 부동산입니다. ANR에 따르면 리테일은 다른 주요 상업용 부동산에 비해 여전히 공실률이 낮고 임대료 상승도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특히 모든 리테일이 아니라 일반 소매 시설과 좋은 입지 매장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더스트리얼, 즉 물류 창고나 유통센터 같은 산업용 부동산입니다. 팬데믹 때 너무 빠르게 성장하면서 공급이 크게 늘었고 그 후유증을 지금 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새로 공급되는 면적이 임차 수요보다 많아 공실 부담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요가 전년보다 개선되고 공급과 수요의 격차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멀티패밀리, 즉 임대용 아파트 시장입니다. 임차 수요는 장기 평균보다 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새로 완공되는 아파트가 임차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임대료를 크게 올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규 완공 물량이 줄면서 공급과 수요의 격차는 조금씩 좁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네 가지 시장을 놓고 보면 방향이 전부 다릅니다. 오피스는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고 상가와 쇼핑센터는 비교적 잘 버티고 있습니다. 물류 창고는 가인 공급을 정리하는 중이고 임대 아파트도 쌓였던 신규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한꺼번에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버티는 자산이 나오고 그 다음 수요가 돌아오는 자산이 나오고 끝까지 어려운 자산은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전체 부동산이 동시에 살아나는 회복장이 아니라 살아남는 지역과 살아남는 자산부터 먼저 움직이는 선별장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수요는 단순히 건물이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업이 잘 되면 기업은 직원을 더 뽑고 직원이 늘어나면 더 많은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물건이 많이 팔리면 창고와 물류시설이 더 필요하고 소비가 살아나면 상가와 쇼핑센터에도 사람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결국 주택으로 연결됩니다. 기업 활동이 살아나고 고용이 안정되고 가계 소득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다시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직장이 불안한데 집부터 사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도 내 직장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30년짜리 모기지를 새로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완벽하게 내려오지 않아도 내 직장은 괜찮다, 앞으로 소득도 유지될 것 같다, 이런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동안 기다리던 바이어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계약입니다. 계약 건수가 움직이고 그 다음 실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재고가 소화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상업용 부동산의 수요가 움직이고 기업 활동이 살아나면서 고용이 안정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리던 바이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주택 계약이 늘면서 실제 거래량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격이 움직입니다. 결국 집값이 경제 회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살아난 결과가 주택 시장 집값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다시 오르고 기존 주택 거래가 살아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쳤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면 이미 시장은 바닥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봐야 미국 부동산 시장이 진짜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네 가지 신호를 봅니다. 첫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의 실제 수요입니다. 오피스 시장에서는 이미 일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입니다. 기업 활동이 살아나더라도 고용이 계속 줄어든다면 주택 시장까지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감원이 줄어들고 고용 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바이어들의 심리가 달라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내 직장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집을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택시장에서 직접적인 신호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pending sales, 주택 계약 건수입니다. 바이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계약 건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실제 주택 거래량입니다. 계약 건수가 살아난 뒤에 기존 주택 판매량까지 증가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시장의 변화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먼저 상업용 부동산 수요가 돌아서고 고용 악화가 멈추고 주택 계약이 늘어나고 그리고 실제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집값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아직 주택시장 회복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거래량은 여전히 낮고 바이어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여전히 조심스럽고 무엇보다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약 건수와 실제 주택 거래량에서도 아직 뚜렷한 회복을 확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졌던 상업용 부동산에서 더 이상 계속 나빠지지 않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바로 고용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수요가 돌아서더라도 고용이 계속 약해진다면 주택시장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앞으로 고용 악화가 멈추고 그 다음 계약 건수가 늘어나고 실제 주택 거래량까지 증가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단순한 반짝 반등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실제로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신호가 하나씩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전체 부동산 시장 회복의 시작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주택시장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거래량은 여전히 낮고 바이어는 움직이지 않고 있고 고용이라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일부에서는 이제 얼마나 더 무너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서 먼저 하락을 멈추는가를 봐야 하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시장은 아직 멀었습니다. 만약 주택시장 회복이 생각보다 훨씬 늦어진다면 여러분은 그때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곧 좋아질 거라는 기대로 버티다가 정작 움직여야 할 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것은 집값이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5번째 도서 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구조의 시대가 열린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6